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 나온 2025년형 스코다 엘로크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85 버전입니다. 이 말은 뒷바퀴에 전기 모터 하나가 장착되어 있고 286마력의 77kWh 넷 배터리, 그리고 실제로는 82kWh의 강력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50 버전 55kWh 배터리, 60 버전 63kWh 배터리, 또는 RS 버전 84kWh 배터리, 더 강력하며 앞뒤에 각각 전기 모터가 하나씩 장착됨 등 다양한 버전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계시든 스코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차량을 직접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양한 옵션과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작은 배터리가 장착된 엔트리 레벨 버전의 시작 가격은 약 35, 0유로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모든 옵션을 포함해 약 45, 0유로입니다. 이 차량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탑재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통해 모든 세부사항을 더 깊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보고 도로에서의 주행감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영상은 이미 올렸지만 지난번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시승 시간이 한두 시간뿐이라 빠르게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지만 이번엔 3일간 차량을 사용해 더 자세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휠입니다.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이 휠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요즘 타이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여름용으로는 최고라 할 순 없지만 저항이 낮아좋은 타이어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에는 DCC, 즉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서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비 테스트도 해볼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와 도심 모두 주행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는 라운지 인테리어로 정말 아름답고 시트에 사용된 소재의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키는 여기 두겠습니다. 대시보드와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신형 에냐크와 동일한 레이아웃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즉, 이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지만 에냐크에서 느낄 수 있는 동일한 품질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바로 가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기 버튼이 딱 필요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스티어링 휠을 위, 아래, 앞으로, 뒤로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디지털 스크린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두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패키지를 선택하면 증강현실 뷰가 포함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공됩니다. 또한 3D로 좌우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84%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359km입니다. 여기서도 앞쪽 스크린을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페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드라이브 모드에 놓았을 때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D 모드에 두면 차가 그냥 굴러가고 또는 1단, 2단, 3단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또는 B 모드로 설정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차량이 에너지를 배터리로 다시 회수하게 되며 그 힘이 꽤 강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에코 모드, 컴포트, 노멀,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DCC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익스트라 컴포트 모드도 있습니다. DCC가 없으면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DCC 덕분에 서스펜션의 컴포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옵션입니다. 정말로 이 옵션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이건 최고의 기능 중 하나이고 스코다의 어떤 모델을 사시든 선택할 수 있다면 꼭 추가하세요. 정말 대단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볼 거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60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차량에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해상도는 최고는 아니지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차량 주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서 정말 편리하고 쉽습니다.
물리 버튼이 없어도 아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도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게 답니다.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시트들은 정말 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운데는 패브릭 소재이고 옆면에는 가죽, 친환경 가죽이 사용됐는데 정말 편안하고 밝은 느낌이에요. 마치 더 큰 차 아니면 정말 큰 SUV에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창문 주변의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거울도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히 이 엘로케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점은 배터리에 남아있는 에너지로 어디까지 주행할 수 있는지 차량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비엔나로 설정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충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두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도를 조금 축소하면은 어디에서 멈춰야 하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멈춰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제는 정말 훌륭해졌어요. 이제 소비량을 리셋하고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로 가서 시작 이유를 선택하고 소비량을 리셋한 다음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 소비량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B 모드로 놓으세요. 저는 B 모드로 운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이자 이 차가 동급 대부분의 차량은 물론 하위 등급의 일부 차량까지도 능가하는 점은 바로 회전 반경입니다.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9.3m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즉, 이 차는 좁은 공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너를 돌 때도 쉽고 도심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먼저 에코 모드로 주행해보고 그 다음에는 서스펜션과 편안함의 수준도 시험해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차를 이틀 동안 몰아봤는데 편안함의 수준과 서스펜션의 조절 능력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는 너무 조용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증강 현실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아주 보기 좋게 표시해주고 그 표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약간 3차원처럼 보이고 마치 그게 실제로 도로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전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위치도 완벽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여기서 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서스펜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잠시 인디비주얼 모드로 가볼게요. 이런 방지턱을 지나갈 때도 슈퍼 컴포트 모드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거의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가끔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에어 서스펜션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이 차량에는 듀얼 밸브 시스템, 즉 압축과 리바운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지나간 후에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암에서 나는 관절 소리도 정말 대단합니다. 품질, 그 품질의 수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완전히 단단한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꽤 큰 충격이었네요. 그리고 다음 것도 완전히 단단한 모드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소리도 들리시죠? 보이시나요?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훨씬 더 짧고 딱딱딱딱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바로 멈춥니다. 정말 아까 것은 좀 더 부드러웠는데 이건 딱딱딱딱해요. 자동으로 멈춰버립니다.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런 설정의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다이내믹하게 운전할 때입니다. 빠르게 달리거나 구비진도로, 고속도로, 고속주행,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로 놓고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면 정말 너무 편안해서 잘 수 있을 정도예요. 아이들도 잘 자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한 번 더 스포츠 모드로 해볼게요.
보이시죠?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요. 마치 로켓 같아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시 컴포트, 완전히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차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항상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자동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특히 서스펜션 관련 옵션 중에서는 이게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스코다와 폭스바겐 그룹이 이런 기계식 서스펜션 핸들링 부분에서 보여주는 품질은 솔직히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룹의 전 라인업에서 이런 품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DCC는 꼭 선택해야 할 옵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5 버전 이상에서만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5 버전 이상에서만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요. 그리고 저도 일반 서스펜션이 장착된 일반 버전도 운전해 봤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좋은 품질의 서스펜션을 만들고 꽤 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형 에냐크의 스포츠라인도 운전해 봤어요. 스포츠라인은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고 차고가 조금 더 낮아요. 그 모델도 꽤 괜찮았고 대부분의 경우 작은 충격이나 중간 크기의 요철에서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차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원할 것 같진 않아요.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45,000달러 정도라면 심지어 테슬라와 비교해도 예를 들어 모델 Y나 3와 비교해도 서스펜션의 품질 면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이 세팅이 더 좋아졌다고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세팅된 승차감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정말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더블 밸브 댐퍼는 정말로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제 차에도 이런 훌륭하고 특별한 기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이지 이런 기술이 제 차에도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외에는 차가 정말 부드럽게 달립니다. 페달, 오토 홀드 모든 게 정말 훌륭하게 작동해요. 앞쪽에는 이중 유리가, 뒤쪽에는 단일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 주변의 시야도 좋습니다. 전동식 시트로 내 자리를 찾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설정해 두면 차가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런 종류의 주행 모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운전의 편리함입니다. 차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운전이 쉽고 부드러운 것인데 이 차는 바로 그런 점을 정확히 충족시켜 줍니다. 이 등급의 차량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해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이 등급에서 가장 뛰어난 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과 제공되는 사양을 비교하면 가격도 꽤 괜찮아요. 공기저항 계수는 0.26으로 SUV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에냐크는 훨씬 더 뛰어난 공기저항 효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쿠페 모델은 0.22 그리고 클래식 버전, 즉 일반 차체는 0.24입니다. 가속할 때 이걸 보세요. 정말 몸이 뒤로 밀려납니다. 좋은 점은 이 차가 후륜 구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기본은 후륜 구동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전기차를 최대한 재미있게 운전하려면 후륜 구동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전륜구동은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특정 상황에서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를 전륜구동인 기아 EV3와 비교해보면 이 차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납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뒤에서부터 힘이 밀려오고 훨씬 더 기분이 좋으며 코너에서도 꽤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가면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집니다.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져서 차가 더 잘 잡혀서 운전하는 맛이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행감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주행이 정말 좋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약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B 모드에서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아주 강력하지는 않고 원 페달 드라이브도 아닙니다. B 모드에서 에너지 회수력이 좀 더 강해서 완전히 정지할 수 있는 원 페달 드라이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그러면 차량이 오토 홀드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아니면 그냥 D 모드로 놓으면 차량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또는 페달을 이용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3단계의 회생 제동이 적용됩니다. 그 페달들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간단하고 쉽고 운전에 대한 많은 제어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모양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있습니다. 꽤 좋은 제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꽤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꽤 민첩하고 빠릅니다. 여기 고속도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른쪽 차선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서 100으로 설정하면 차가 차선 사이를 유지하면서 가속, 감속, 거리 유지까지 모두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잘 작동합니다. 이걸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부르죠.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은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모든 차량들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폭스바겐 ID4, ID5 같은 최신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이런이나 내연기관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꽤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레이크도 밟고 가속도 합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할 때도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하면서 정말 잘 작동합니다. 차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차선 사이를 아주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합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L-Rock, ENIAC 그리고 모든 다른 스코다 차량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기 구석을 보면 차가 접근할 때 불빛으로 표시해 줍니다. 중앙 미러에서도 시야가 좋습니다. 여기서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저 화면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만 더 기울어져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그냥 가속하면서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스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 차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앞차와의 거리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으면 더 큰 거리를 아니면 더 작은 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차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줍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데 바깥에서 약간의 바람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타이어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최고 중 하나이고 전기차에 특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타이어가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타이어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제 차량에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타이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 차에도 한국 타이어를 더 장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어는 효율성도 A, 그립도 A 등급이고 정말 최고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꽤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속 110km로 주행 중입니다. 소음도 별로 없고 차가 도로에 정말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 정도 속도에서도 정말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이제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훨씬 더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 나는데 다리 위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가속력도 286마력이라 충분하고도 남아요.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민첩하게 느껴져요.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바로 제동할 겁니다. D 모드에 놓으면 그냥 굴러가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떼고 다시 밟고 이런 식이에요. 꽤 멋집니다. 커브를 돌 때 브레이크도 정말 좋은데 지금은 꽤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네요. 브레이크가 꽤 좋네요. 그래서 사실상 회생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저속에서는 카메라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차량 주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공조 시스템도 잘 작동합니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소비량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약 16.3kWh 정도 나왔네요. 이 정도 운전 방식치고는 꽤 좋은 수치입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죠. 도심에서도 조금 더 주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감속하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저는 그냥 핸들에 손만 올려두면 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앞에 있는 트럭도 볼 수 있고 화면에도 표시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여기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빠르고 반응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D 모드에 넣으면 훨씬 더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D 모드에 넣었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속과 페달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가 회수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에너지가 회수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힘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친구. 그리고 이건 후륜구동입니다. 후후. 정말 뒤에서 밀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차가 밀어주는 그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져요. 멋진 느낌이 차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도 좋아요. 이런 커브에서도 컨트롤이 좋고 안정감도 뛰어납니다. 차가 정말 단단하게 붙어있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좋네요. 정말 좋아요. 컨트롤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르긴 한데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빠르면서도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입니다. 뭐랄까? 그게 바로 이 차의 매력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트럭이 뒤에서 다가오네요. 여기서 가속할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있다고 경고도 해주네요. 앞에 차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친구. 필요할 때 바로 힘이 나옵니다. 와우. 정말 멋지네요. 알다시피 빠르면서도 동시에 꽤 부드러워요. 빠르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차가 완벽하게 반응해요. 도로 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약간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이 부분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들려요.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소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좋네요. 바람 소리가 약간 있을 뿐이에요. 애니아키에서는 방음이 더 좋아요. 공기의 각도 더 뛰어나서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주행감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이제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고, 참고로 지금은 D 모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어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그냥 굴러가서 에너지를 많이 잃지 않게 되고, 여기서 회생 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B 모드를 비활성화하면 더 많은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하지만 회생제동의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차가 그냥 굴러가길 원하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차의 좋은 점은 여기서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크지 않게 그냥 굴러가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고 싶을 때만 보세요. 그냥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경고도 해주고, 회생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 사이의 전환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제 도심으로 조금 가볼 거고, 그 후에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배터리가 80% 남아있고 339km를 갈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이 운전했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하나 더 촬영해야 할 영상이 있고 또 다른 시승도 해야 해서 그럼 끝입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정말 많이 몰았는데도 아직 배터리가 80%나 남아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효율적입니다. 네, 이런 요철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시야도 좋고요. 운전석 위치도 높지만 시트를 여러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자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라도 아주 잘 맞는 자세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저 요철을 지나가 볼게요. 여기 약간의 요철이 있네요. 차가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느껴지는 승차감을 제공하며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여기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네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전비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대략 18kWh 정도입니다. 고마워요, 친구. 이제 좌회전 해야겠어요. 이 과속방지턱도 한번 넘어볼게요. 와, 정말 잘 넘네요. 정말 잘 넘어요. 아주 부드럽고 운전하기도 쉽고 정말 쾌적해요. 방금 보셨죠? 큰 요철을 넘을 때도 차체가 낮고 안정적으로 잘 지나가요. 방금 정말 큰 요철이었어요. 엄청난 구멍이었네요. 이제 360도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로 끝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어볼게요. 회전 반경이 정말 좋아서 주차장에 딱 맞게 아주 쉽게 주차할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보세요. 정말 쉬워요. 그리고 버즈아이 뷰 측면 카메라도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연비를 한번 볼까요? 17.7인데 제가 조금 스포티하게 약간 공격적으로 운전했거든요. 지금은 17이고 에어컨도 켜져 있으니까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어제는 연비가 더 좋았어요. 15에서 16 정도 나왔어요. 그쯤이요. 하지만 제가 운전하는 방식으로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리뷰와 야간에 촬영한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꼭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